올라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게이밍 헤드셋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커세어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 중 가장 최근 모델이라고 한다면 HS80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유선 모델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HS80 요 무선 모델은 안타깝게도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HS80 무선 모델에 이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녀석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커세어 HS80의 블루투스 탑재 버전인 HS80 맥스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키징 박스 사이즈는 기존 HS80 무선 모델보다 작은데요. 박스를 열면 헤드셋이 있고 다음으로 무선 리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재질의 C2A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돌비 애트모스 안내 팜플릿과 제품 퀵 가이드 그리고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 외형을 보면 지금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HS80 무선 모델과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어 유닛의 관절 부위에 있는 이 금속 링이 색상이 HS80 무선 모델은 골드 컬러인데 반해 HS80 맥스 모델은 실버 컬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명도 HS80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본다면 HS80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이 HS80과 비교를 해보면 좌측 이어 유닛 쪽으로 이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다이얼 등이 동일하게 잘 잡고 있고요. 플로팅 헤드밴드 디자인 및 헤드 쿠션 부분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HS80 맥스는 오른쪽 이어 유닛에 블루투스 버튼이 있어요. 헤드 쿠션은 통기성 1000원단을 사용한 메모리 폼 이어 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쿠션감도 두툼한 편이고 착용감은 괜찮았습니다. 이 헤드셋 사이즈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헤드셋 리뷰한 걸 기존에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상이 꽤 큰 편이라서 어지간해서는 제가 사이즈에서 넉넉하다고 느끼는 헤드셋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59호나 60호 사이즈의 야구 모자를 착용하는 분들이라면 헤드셋 착용 시 여유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착용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맞아요. 여유는 없습니다. 헤드셋 리뷰할 때면 항상 이 두상 사이즈 때문에 현타가 오는데 이 모델 리뷰에서도 여전히 좀 현타가 오네요. 자, 그럼 제품의 성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HS80 무선 모델에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된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말고도 꽤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가 달라졌습니다. 외형만 보면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를 폴딩했을 때는 빨간색 RGB가 점등되면서 음소거가 되고요. 또 마이크를 내리면 흰색 RGB가 점등되면서 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 모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의 성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커세어 HS80 맥스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후보정 없이 녹음된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제품 성능을 확인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커세어 HS80 무선 모델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후보정 없이 녹음된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제품 성능을 확인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꽤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노이즈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좀 깔끔하게 녹음된 걸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헤드셋 마이크 성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를 활용한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을 하는데 이건 제가 따로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굳이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브로드캐스트에서 지원하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용 프로그램인 IQ 화면을 보면 독특한 항목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나웍스의 사운드 ID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사람마다 청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귀의 청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나이에 따라서 가청 주파수의 차이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해서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형 사운드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이 사운드 ID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를 하고 프로필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는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더 편안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차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잘 모르겠는데 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단 기능적으로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해볼 만한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 HS80 무선 모델이 24비트의 샘플링 레이트 48kHz를 지원을 했었는데 HS80 맥스 모델은 24비트 96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고음질의 사운드 출력을 지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의 경우도 RGB 사용 기준으로 HS80 대비 4시간 늘어난 24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집니다. RGB를 끄면 최대 65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가진다고 해요. 뭐 감성과 낭만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RGB 사용 시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본다면, 물론 이제 좀 하드코어한 게이머분들은 더 쓰실 수도 있겠지만 여튼 뭐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셋의 무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헤드셋이 너무 무거울 경우는 이제 피로감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실측 기준으로 HS80이 370g, HS80 맥스가 357g으로 대략 13g 정도 더 가볍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질도 살펴볼 텐데요. 기존 HS80 대비 음질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게임 쪽 사운드에 있어서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자면 HS80과 HS80 맥스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뭐 하여튼 게임 쪽 사운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떨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뭐 이거는 비교를 하진 않았고요. HS80 맥스를 두고 게임 사운드가 아닌 음악하고 완전 다르니까 음악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본 거니까요. 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ch a drag. What's your feel like never having no real life? I don't know how you deal. I can't imagine your pain. I'm just minding my business, but you so when you feel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brain. 'Cause every time you talk it sound lik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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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m just hear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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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Every time you talk it
보통 게이밍 헤드셋으로 음악을 들어보면요, 기본 튜닝이 이제 게이밍 사운드에 맞춰져서 이제 특정 음역대가 좀 과장되는 성향을 게이밍 헤드셋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건 그다지 좋은 느낌을 받기 어려운데, 이 모델은 제 기준이지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보컬도 딱히 묻히지 않았고 저음도 단단한 편이고, 일단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기에도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게이밍 헤드셋의 경우 블루투스를 탑재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가집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요. 그래서 만약 게임을 하는 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헤드셋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해놨는데 그냥 지금 이제 촬영하면서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이렇게 지금 켜져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PC랑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PC에서 음악을 틀을게요. 그냥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게임 사운드를 듣는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리시죠? 예, 이게 지금 PC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폰으로 전화가 오면 음악이 꺼지고 자동으로 이제 휴대폰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그냥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볼게요.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전화를 건 쪽에 제가 스피커를 켜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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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전화를 끊고 싶다. 그럼 헤드셋 쓴 상태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끊겨요. 그리고 바로 자동으로 PC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으면 게임 사운드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음악을 틀어서 음악이 바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헤드셋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버튼만 조작해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고 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약간 현타가 와서 잠깐 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스마트폰에서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OTT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고, 게임 사운드가 나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죠? 여기서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요. 그럼 전원 버튼 한번 가볍게 누르면 소스가 폰으로 넘어가요. 연동되어 있는. 그래서 폰에서 유튜브를 틀면 광고가 나오네. 자, 이런 식으로 폰 소리가 나옵니다. 이걸 만약 음악을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다시 블루투스 버튼 있죠? 이거를 한번 누르면 재생 정지, 한 번 누르면 다시 재생, 그리고 두 번 누르면 다음 영상, 뭐 다음 곡, 세 번 누르면 이전 영상, 뭐 이전 곡,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이러다가 다시 이제 게임을 다시 할 거야. 이제 그러면 전원 버튼을 한 번 살짝 눌러주면 그러면 PC로 넘어갑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게 넘어가면 폰에서 무언가가 재생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때 바로 자동으로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연해서 보여드린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헤드셋을 사용하면서 뭐 복잡할 것 없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환되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게이밍 헤드셋의 경우는 블루투스의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화 품질,
아까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전화가 오면 이제 헤드셋 마이크로 그냥 전화 통화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화 품질은 어땠을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해봐요. 지금 어떤데 목소리 잘 들리나? 뭐 전화한 거 맞아요? 목소리는 잘 들리지. 무슨 짓 하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자, 지금은 내가 스피커 폰으로 지금 통화하고 있거든. 요거는 잘 들리지? 스피커폰 확인.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헤드셋으로 넘겼거든. 헤드셋 소리 어떤데? 잘 들리나? 전화하는 거 맞아요? 전화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시켜볼게. 일단 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내 폰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게 지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는 거거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발을 다시 이게 또 헤드셋으로 통화하고 있는 거거든. 스피커폰 보고 헤드셋하고 왔다 갔다 했거든. 차이가 이제 느껴지나? 조금 느껴지는데, 스피커폰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울리는 게 있었는데, 헤드셋으로 전화했을 때가 훨씬 더 부드러운데.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의 측면에서 본다면 서라운드의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돌비 애트모스 라이센스가 기본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마이크의 성능도 기존 모델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고 나왔고 뭐 단순한 블루투스 탑재 모델로 보기보다는 이 스마트폰과의 연계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사용감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굳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사이즈예요. 이 플로팅 헤드밴드 디자인을 채택한 이 헤드셋들이 늘 그렇듯 두상이 큰 사람한테는 참 불친절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방식이 두상이 큰 분들한테는 좀 친화적이진 않아요. 뭐 이럴 때는 두상이 작은 분들이 정말 부럽긴 합니다. 자, 제품의 가격은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22만 9천 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커세어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당연히 저렴할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저라면 HS80 무선 제품보다는 저는 이 HS80 맥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이 모델에 대해서 커세어 HS80 맥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영상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예요. 사이즈 빼고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자, 영상을 보신 후 커세어 HS80 맥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기다리셨죠? 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기다렸을 거야. 여러분들이 느낀 제품의 장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자, 커세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뽑아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HS80 맥스 모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대 드리고 싶기는 한데 요즘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대로 갑시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